지금 2020년 현 상황에서 팬데믹 때문에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요. 정말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Open your world, 지유 언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 언니입니다. 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정말 문제가 많을까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네, 미국의 의료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점은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요. 저도 그 이유를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BBC에서 왜 이렇게 미국의 의료제도가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다룬 기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은 이 수잔 켄트라는 미국인의 사례를 먼저 들면서 미국의 의료보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줍니다. 이분은 지금 뉴욕시 극장의 바텐더로 일을 하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실직을 하신 분인데요. 이전에 유방암을 이겨낸 전력이 있고 현재 천식 환자입니다. 수잔은 직장도 잃고 건강보험도 잃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약 50%의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고용주, 그러니까 회사에서 되는 돈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49%, 그러니까 약 반절 정도가 고용주에 의해서만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처럼 국가 의료보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지금 2020년 현 상황에서 팬데믹 때문에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요. 정말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네, 이건 역사적 사고, 그러니까 historical accident라고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20세기 전에는 건강보험이 별로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할 만한 헬스케어, 의료 혜택을 받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일 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의사들이 집에서 환자들을 많이 보고 치료를 했다고 하고요. 그나마 존재했던 몇 안 되던 병원들도 최소한의 치료만 제공했을 뿐 오늘날의 병원 하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는 2차 세계대전인데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0년대에 미국은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경제 화랑기에 들어서면서 공장은 막 돌려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이 끌어들일 유인이 바로 임금을 올리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 기업들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 입장에서는 임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뭔가 억제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이런 임금 인상이 별로 달갑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9250호를 발동합니다.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오피스를 설치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걸 임금으로써 하지 않게 막는 행정명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이 방법이 안 되니까 다른 혜택들을 근로자들한테 줘서 우리 회사로 와라 라고 유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perk 라고 불리는 복지 혜택들입니다. 임금 이외에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 등을 말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perk를 주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healthcare, 그러니까 건강보험이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기업들이 노동자를 위해서 건강보험을 드는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1943년 고용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후로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요. 1950년대까지 약 7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고용주, 그러니까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을 갖게 되었고 이제 2020년 현재 약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용주,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실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직장 가입자와 함께 그 아내나 자녀들까지 건강보험에 같이 가입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실직을 하게 되면 그 아내나 혹은 남편 아니면 아이들까지도 아파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의 약자층을 보호하기 위한 그 제도가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긴 한데요. 이게 하나는 메디케이드라고 해서 이 아이들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그 의료보험 제도라고 하고요. 그다음 메디케어라고 해서 65세 이상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도 아니고 65세 이상도 아니면서 뭔가 저소득층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그런 중간 지역 혹은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겠죠. 이 사람들이 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기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만약에 실직을 해서 고용주가 없고 그러니까 정말 높은 미국의 의료 비용 혹은 자기 보험료를 낼 돈도 없으면 정말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약 수백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수백만 명에 해당되는 노동자층 가족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바마가 2010년에 Affordable Care Act라고 해서 그 우리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의료보험의 제도 개선을 좀 시도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비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 커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 전에 4,650만 명의 비보험자가 있었던 것이 오바마 케어 이후에는 2,67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미국에서 코로나19는 진단만 무료이지 만약에 코로나19가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치료는 개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전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면 정말 선진국이라고 생각돼서 배울 점도 많은 나라이지만 또 이런 문제점도 갖고 있고 사실 저는 이 문제점의 이면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가 궁금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